부모로서 생각해 봐야 할 양육 철학 세 번째 이야기. 인간을 위한 교육 철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의 나이였을 때 바라는 게 무엇이었나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때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아이가 사춘기라면 사춘기 시절에 바라던 것,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때의 열망과 고민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 거기에 아이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아이가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깜빡 잊곤 합니다. 쉬운 예로 아이들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에만 가도 그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뛰고 구르고 소리치고 생생한 에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운이 없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어디가 아프거나 피곤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책상과 의자에 가만히 앉혀놓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리에서 일어나 활동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편안히 앉아 있고 싶으신가요? 아이들처럼 기운이 넘친다면 우리도 춤을 추거나 뛰어놀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과 달리 기운을 아껴 써야 할 처지입니다. 저는 발드루프 교육을 대단히 인간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참된 이해를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향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시를 외우고 노래를 부르며 손발을 리듬있게 움직이는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성뿐 아니라 감성과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술 활동이 풍부하게 벌어집니다. 수업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흔히 발드루프 교육의 목표를 아이들의 머리와 손발, 가슴이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교육 일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오로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교육에서 인간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게 없는 말입니다. 아마 인간 교육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육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의 역사에서 진정한 인간 이해가 있었던가요? 우리는 정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걸까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저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집어넣으려고만 했지 아이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경이롭고 창조적인 존재인지, 내면에 얼마나 큰 흥미와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정교육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을 먼저 정한 뒤에 아이들을 거기에 맞추려는 시도가 성공적으로 보였던 때도 있습니다. 국가주도의 산업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 특히 그랬죠.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사회의 내면을 살피고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남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에 조기 교육과 과잉 교육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최소한 남보다 뒤처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뒷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걸 아시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벌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세태가 그리 오래전 모습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이에게든 어른에게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는 걸까요? 행복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묻지 않는 사회는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낙오자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풍토 덕분에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는지 몰라도 그만큼 우리의 정신생활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외형은 너무나 빨리 변화되었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야 했던 가치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오히려 인간성 상실과 그에 따른 혐오 문제, 불평등 문제, 갈등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적인 가치를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와 완전히 다르리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기존의 공동체 질서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문화 자체가 사라져버렸지요. 마을이나 학교에서 공동체 하는 것은 공동체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했던 전통적 공동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개인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집단주의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와 유사과학이 기승을 부리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가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는 시대도 아니고요. 이제는 개별 주체들이 각자 책임의식을 갖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꾸려질 것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인간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감 능력과 함께 창조적인 사고력, 불굴의 의지력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첫머리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놓여야 합니다. 아이를 잘 알아야만 인간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